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했지? 9번까지 했어? 10번부터 할 차례야? 자, 봅시다. 10번부터 볼게요. 자, 주연이는 총 문항이 30개인 어느 시험에 응시하였다. 근데 이 시험의 점수는 정답, 오답, 무응답인 문항의 개수에 따라 계산하는데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 1번에 문항을 맞추면 3점을 얻고 틀리면 1점을 감점한다. 무응답을 한 문항은 0점 처리된다. 이게 방식 1이고, 방식 2는 문항을 맞추면 4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감점한다. 무응답을 한 문항은 1점을 감점한다. 주연이가 방식 1에 따라 얻은 점수가 61점, 방식 2에 따라 얻은 점수가 75점일 때 무응답을 한 문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거든. 자, 그래서 얘는 맞춘 문항을 우리 x라고 할게요. 그리고 무응답을 한 문항의 개수를 y라고 할게요. 어차피 문자 하나로는 안 되죠, 그지? 맞춘 게 있고 못 맞춘 게 있고 무응답이 있으니까 종류가 3개인데 그렇다고 문자를 3개로 하기는 애매하니까 맞춘 문항의 수를 x, 무응답한 문항의 수를 y라고 하면 우리 틀린 문항의 개수는 뭐가 될 거냐? 30-x 빼기 y, 총 30문항이라고 했으니까 30문항에서 맞춘 거 빼고 무응답한 것도 빼면 나머지는 틀린 문항이 되는 거지. 됐니? 이때 방식 1에 의하여 얻은 점수가 61점이래요. 그럼 방식 1로 계산을 하면 맞춘 문제는 3점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3x, 그 다음에 틀리면 1점을 감소한대.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걸 곱하면 되는 거니까 30-x 빼기 y를 한 게 몇 점이 되는 거예요? 61점이에요. 되니? 여기 무응답을 한 거는 어차피 방식 1은 무응답은 빵점이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맞춘 건 3점, 틀린 건 마이너스 1점, 1점을 깐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자,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3x 더하기 x니까 4x 빼기 y니까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0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91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방식 2에 의해서 채점을 하면 그때는 몇 점이 된대? 75점이 된다라고 했거든. 그럼 맞춘 거는 4점이라고 했으니까 4x, 틀린 거는 2점을 감점한대.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30-x 빼기 y, 그 다음에 무응답도 이제는 1점을 깐다고 했거든. 그럼 빼기 1 곱하기 y 를 한 게 방식 2에 의한 점수일 거고, 이 점수가 몇 점이래요? 75점이래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주면 4x 더하기 2x니까 6x, 그 다음에 플러스 2y 빼기 y니까 플러스 y가
여기는 마이너스 60, 이 반대로 넘어가면 135점 이렇게 되는 걸 거잖아요.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어? y를 구하라고 했거든. 되니? 무응답한 문제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뭐 x를 구해도 되겠지만 그냥 x를 구하자. 그게 빠르겠죠. 그지? 굳이 여기다가 숫자를 더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뺄게요. 그러면 2x, y는 사라지고 135에서 91을 뺐으니까 35에다가 9를 더하면 44 이렇게 되는 건가요? 따라서 x는 22가 되는 거고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22 곱하기 4는 88 플러스 y가 91이니까 무응답한 y는 몇 문제가 되는 거야? 세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세 문제예요. 무응답한 물항의 개수는 3개가 된다. 맞죠? 어렵지 않지. 방식 1에 의해서 점수를 계산하고 방식 2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음 11번 이거 우리가 우리 교재도 있었던 문제기는 하거든. 근데 되게 어려운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기일 거라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어서 문제를 넣어놨어. 자 11번 어느 상점에서 물건 한 개를 A, B 두 사람이 함께 사서 각각 얼마씩 낸 다음 나머지 금액은 5회로 분할하여 갚기로 하였다. 자, A는 자신이 처음에 낸 금액보다 1,000원씩 더 내고 매회. 그다음 매회 B는 자신이 처음에 낸 금액의 80%를 내기로 하였다. 두 사람이 처음에 낸 금액을 포함하여 2회까지 낸 금액의 합은 서로 같고 물건값을 모두 갖고 난 후 A가 B보다 3,000원을 더 냈다. 이때 이 물건 한 개의 가격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A가 처음에 낸 금액을 우리 X1이라고 할 거고 미지수를 설정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B가 처음에 낸 금액을 우리 Y1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느 상점에서 물건 한 개를 A, B 두 사람이 함께 사서 각각 얼마씩 낸 다음 나머지 금액은 5회로 분할하여 갚기로 하였다.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아들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들 올해 이제 고3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는데 이번 겨울에 드디어 중학교 1학년 때 사줬던 컴퓨터를 바꿔줬어요. 이번에 바꿔줬는데 모니터를 안 바꿔줬거든. 컴퓨터만 바꿔주고 모니터를 안 바꿔줬어. 그랬더니 얘가 게임을 하는데 모니터도 바꾸고 싶은가 봐. 예전 모니터는 23인치 되게 조그만 모니터였거든. 근데 큰 모니터를 갖고 싶었나 봐. 그래서 내가 큰 모니터, 요즘 모니터 가격이 되게 싸요. 큰 모니터도 한 15만 원 정도면 30인치 되게 큰 모니터를 막 살 수 있어.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용돈을 모아서 사라고 물건까지 찍어주고 네가 만약에 얼마까지 내가 13만 원까지 모으면 내가 2만 원을 보태서 15만 원짜리를 사주겠다고 했거든. 근데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낼름 지르고 그래갖고 어떻게 질렀냐고 물어봤더니 친구한테 돈을 빌렸대.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안 돼. 참았다 사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각각 처음에 얼마씩 낸 다음에 A가 처음에 X1, B는 처음에 Y1을 내서 일단 물건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5회로 분할하여 갚기로 하였는데 A는 처음에 자신이 낸 금액보다 1,000원씩 더 낸다라고 했어. 그럼 1회, 2회, 3회, 4회, 5회를 낼 건데 X는 항상 거기다 1,000원을 더한 거. 이렇게 해서 A는 매번 낸다는 얘기고 맞죠? A는 자신이 처음에 낸 금액보다 매회 1,000원씩 더 내고 B는 자신이 처음 낸 금액의 80%를 내기로 하였대. 5분의 4y 이건 지금 약분해서 쓰는 거야. 80%면 100분의 80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y 여기도 5분의 4y 여기도 5분의 4y 이렇게 내기로 했다는 거야. 이때 두 사람이 처음에 낸 금액을 포함하여 2회까지 낸 금액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낸 금액을 포함하여 2회까지 낸 금액은 A는 이만큼을 냈을 거 아니겠니? 그러면 3x 더하기 2,000하고
y는 얼만큼을 냈겠어? b는 얼만큼을 냈겠어? 2여까지. 처음을 포함하면 2여까지 이만큼을 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얘가 5분의 4, 5분의 4, 5분의 8에다 5분의 5를 더했으니까 5분의 13y가 될 거고 걔가 똑같아요. 처음에 낸 금액을 포함 2회까지 낸 금액은 서로 같고 단 물건값을 모두 갚고 난 후라고 그랬어? 그럼 물건값을 모두 갚았다는 건 5회까지 전부 다 낸 거잖아. 그때 A가 B보다 3,000원을 더 냈대. 그럼 A가 전부 다 낸 금액은 얼마가 될 거냐면 처음에는 X고 1회부터 5회까지는 X 더하기 1,000원만큼 냈으니까 총 6X에다가 플러스 5,000원만큼 냈겠지. 그리고 Y는 얼마를 냈을 거냐? 5분의 4씩 5번이니까 4Y에다가 첫 번째 Y까지 하면 5Y만큼 낸 거거든. 맞죠? 이게 왜 갑자기 5Y가 된 거냐면 다시 한번 5분의 4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분의 4Y에다 5를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4Y거든. 거기다 여기를 Y, 처음에 Y를 더해갖고 5Y가 된 거야. 그런데 얘가 3,000원 더 냈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3,000원을 더 냈으니까 Y가 낸 돈에다가 3,000원을 더하면 얘가 똑같아지는 거겠죠. 따라서 얘를 연립해서 풀면 자 위에 거는 양변에다가 5를 곱해줄게요. 그럼 5, 3, 15x 플러스 5를 곱했으니까 10,000원은 여기는 13y 이렇게 될 거고 숫자가 매우 더럽네요. 자 밑에 거는 6x 더하기 5,000 5,000원 넘겨서 반대쪽으로 넘겨서 빼줄게. 지우기가 없다. 이건 문제 안 주고 지우기 갖고 올게. 는 여기는 13y 마이너스 아니 5y죠. 5y 미안해. 5y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00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뭘 없애는 게 편하겠니? x를 없애는 게 편하겠지. 왜? 15와 6의 최종 배수가 30이니까 이거 금방 없앨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위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해줘. 그러면 30x 플러스 2만이 2를 곱했으니까 26y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밑에다가는 5를 곱해줘. 그러면 5x는 5를 곱했으니까 25y 마이너스 2,000 곱하기 5하면 만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5x가 아니라 30x죠. 미안해. 5를 곱했으니까 30x. 따라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는 거야. 그럼 좌변은 뭐가 남겠고 2만만 남는 거. 30x는 사라지고 2만만 남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우변은 26y에서 25y를 뺐으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y. 그 다음 0 빼기 마이너스 만이니까 플러스 만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y가 넘어가고 요놈이 넘어오면 y는 얼마가 되는 거겠어요? 아니죠. 여기가 플러스 y죠. 왜 마이너스 y라고 썼어? 헷갈렸네. 자, 26y에서 25y를 빼면 y가 되는 플러스 y인 거야. 그래서 만이 넘어가면 y가 음수가 나서 놀랬어요. 그래서 y는 2만에서 만을 뺐으니까 10,000원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u x는 5i 5만 빼기 2,000 그럼 얘가 48,000 따라서 x는 6, 8에 48이니까 8,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때까지 마지막까지 b는 얼마를 낸 거예요? 자, b는 마지막까지 낸 게 5i가 b가 낸 금액이었거든. 그래서 b가 처음에 낸 금액 포함 마지막 5회까지 얼마를 낸 거냐면 5i니까 50,000원을 낸 거고 a는 굳이 여기다 넣고 계산할 이유가 없죠. 왜? 어차피 끝까지 냈을 때 a는 b보다 3,000원을 더 냈다고 했거든. 그럼 b가 50,000원을 냈으니까 a는 53,000원을 낸 거겠지? 뭐 여기다 넣고 계산해봐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여기다 넣어보면 8, 3, 24 아니지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으면 6, 8에 48
더하기 5,000원이니까 53,000원 낸 게 맞아요. 따라서 물건 가격은 얘랑 얘랑 더한 게 물건 가격이 되는 거잖아. A가 낸 돈과 B가 낸 돈을 합치면 물건 가격이 될 거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될 거냐? 10만 3,000원이 될 거다. 잠깐만 지우개 좀 갖고 올게요. 필기하고 있어요. 답은 10만 3,000원이에요. 다음 12번. 어느 상점에서 현재 물품량의 매일 Xg을 구입하여 90일 동안 Yg씩 판매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1일 구입량을 25% 감소시켰더니 80일 동안만 Yg씩 판매할 수 있었다. 자, 구입량을 25% 감소시킨 상태에서 90일 동안 매일 일정한 양을 판매할 때 1일 판매량을 몇 % 감소시켜야 하는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 재고량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재고량까지 포함시키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재고량은 딱 없는 것으로 한대. 그래서 그 문제 보면 맨 처음에 현재 물품량 걔가 제로라고요. 제로. 재고량은 없는 것으로 한다. 물품량이 제로예요. 아닌가? 재고량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재고량이 없으면 안 되겠네. 재고량이 없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처음에 현재 물품량이 없으면 안 되겠네. 됐어?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대충 암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현재 물품량이 없으면 계산이 요상해지겠네요. 그래서 현재 물품량은 있어요. 그럼 재고량이 없는 건 뭐냐? 팔고 남는 게 없다 그 뜻이야. 팔고 남는 게 없다. 되니? 재고라는 건 팔고 남은 거가 재고인데 그 재고량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팔고 남은 건 없다. 자, 그래서 현재의 물품량을 현재의 물품량은 일단 A라고 둘게요. 단위는 그램. 그런데 여기에 매일 Xg을 구입하여 90일 동안 매일 Yg씩 판매할 예정이었대. 그럼 현재 물품량 A에다가 매일 90X만큼 들어와. 그럼 90일 동안 들어오는 양은 90X가 될 거고 하루에 Y만큼씩 판다라고 그랬으니까 90Y를 팔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재고량이 없어? 그럼 일단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니 매일 Xg씩 들어오고 매일 Yg씩 판매를 하면 되니 이렇게. 그런데 1일 구입량을 25% 감소시켰대. 그럼 현재 물품량 A에다가 들어오는 양이 90g이 아니라 90 곱하기 100분의 75X가 되면 되니 80일 동안만 판매할 수 있어. 그럼 80Y가 된다?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인 거죠. 1일 구입량을 25% 감소시켰더니 80일 동안만 Yg씩 판매할 수 있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입량을 25% 감소시킨 상태에서 90일 동안 매일 일정한 양을 판매할 때 1일 판매량을 몇 % 감소시켜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됐어? 그래서 1일 판매량을 우리 P% 1일 판매량을 P% 감소시켰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처음 A에다가 똑같이 90 곱하기 100분의 75X를 했더니 1일 판매량을 줄여서 90일 동안 판매할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 그럼 90 곱하기 1일 판매량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우리 1 마이너스 100분의 p 곱하기 y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저걸 풀어서 p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몇 %까지 감소시켜야 되는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p% 감소시켰으면 1-100분의 p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되니? p%를 감소시킨 거니까 1 전체에서 100분의 p만큼을 줄인 거야. 뺀 거야. 됐죠? 이것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얘를 요렇게 약분해 보면 요렇게 약분이 되고 얘가 5로 약분하면 2, 5 얘는 5로 약분하면 1호는 5 그러면 2분의 15 곱하기 9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일단 요렇게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A 플러스 우리 뭐가 2분의 요거를 바꿔서 쓴 거야. 2분의 15 곱하기 9하면 9, 5, 45 135 x가 80y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주면 다른 색깔로 써볼까? 이제 우리는 a가 필요 없으니까 x랑 y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식에서 요식을 빼보면 a는 사라지고 90x 빼기 2분의 135x니까 180에서 135를 빼주면 45인가? 그럼 2분의 45x는 90y에서 80y를 뺐으니까 10y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나는 p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줄 거예요. 그럼 a는 사라지고 90x에서 이게 2분의 135x였으니까 빼면 2분의 45x 똑같이 2분의 45x는 자 이거에서 이거를 뺐어. 그러면 90으로 묶어주고 되니 y에서 뭘 빼주는 거냐면 1 마이너스 100분의 py를 빼주는 거거든. 그 90으로 묶는다는 거 분배법칙을 쓰기 전으로 되돌려 준 거야. 앞에 똑같이 90이 있으니까 90을 앞으로 묶어놓고 곱하기 쟤는 y 빼기 얘는 1 마이너스 100분의 p 곱하기 y 이렇게 빼준 거야. 자 그럼 y는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놈이 90 곱하기 100분의 py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거든. 됐니? 그런데 그게 뭐랑 똑같아져야 돼? 여기 2분의 45x, 2분의 45x가 똑같았으니까 얘가 10y랑 똑같아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양면에서 y를 날리고 0 하나 날린 다음에 10을 이쪽으로 곱해주고 9로 나눠주면 결국 p의 값은 뭐가 될 거냐면 100 나누기 9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p의 값을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둘째 자리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건 우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00 나누기 9를 하면 1, 9는 9 10, 그 다음에 1, 9는 9 10 점 1, 9는 9 10 어차피 11.1112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또 계산이 틀렸대. 어디가 틀린 거야? 틀린 게 없는데. 틀린데 찾았다. 아씨. 야, 이거는 90일 동안 물건을 들여오고 80일 동안 팔았대. 말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뭘로 바뀌어야 돼? 여기도 8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내가 정수줄 안 내는 소리. 구입량을 75%를 그러니까 25%를 줄이면 80일 동안만 팔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80일이고 나가는 것도 80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놈이 잘못됐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약분도 잘못됐을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0, 0 약분하고 얘를 5로 약분하면 2, 5, 15 그럼 얘는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15를 하면 60y가 되는 60x가 되는 거거든. 그럼 90x에서 30x를 뺐으니까 아니 60x를 뺐으니까 30x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얼마가 돼? 10y 따라서 y는 3x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 이거는 틀린 거고 이거는 틀린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할 때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여기가 10분의 9py까지 맞고 py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여기 y가 있는데 여기 x가 있잖아. 근데 그 x를 뭐로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y꼴 3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 10분의 9 p 곱하기 y 대신에 3x. 그럼 양변에서 x가 이제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는 거겠지. 나는 p 값으로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양변에서 x를 지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그런 다음에 또 약분 9 곱하기 45 5 약분하면 되는 거고 그럼 10 곱해주고 이걸로 나눠주면 결국에 p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따라서 p의 값은 여기 3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건 나눠주니까 6 10을 이쪽으로 곱해주면 50 나누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2로 나눠주면 25 나누기 3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25 나누기 3을 해주면 83 24 10.33은 9 10 그 다음에 33은 9 10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여기서 반올림을 해주면 p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8.3 단위는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겠지. p% 감소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8.3이에요. 저기가 틀렸죠. 80일 동안 팔 수 있다고 했으니까 들어오는 물건의 양도 80일만큼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잘못 풀었어요.
자, 다음 13번. 원가가 동일한 세 종류의 상품 A, B, C가 있다. 이때 A, B, C를 한 개 팔면 각각 원가에 A%, B%, 20%의 이익이 남고 A와 B를 각각 100개씩 그 다음에 C를 300개 팔았을 때 전체 원가의 19%의 이익이 남았다. A와 B를 각각 200개씩 C를 100개 팔면 전체 원가의 몇 %의 이익이 남는지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가를 모르는 거니까 일단 A, B, C의 원가를 X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 원가의 A%, B%, 20%의 이익이 남았다고 했고 A와 B를 100개씩 C를 300개 팔았을 때 전체 원가의 19%의 이익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될 거거든. 자, A 100개를 팔아서 남은 이익은 뭐가 될 거냐? 100 곱하기 우리 100분의 얘는 A%니까 A% 곱하기 원가 X1 요게 A 100개를 팔았을 때 이익이 되는 거겠지. 요거는 100개. 그 다음에 얘는 A%의 이익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A. 그지? 근데 원가의 A%니까 X의 A%. 그래서 요렇게 남게 되는 걸 거고. 플러스 B도 100개를 팔았다고 했어. 그럼 100 곱하기 100분의 B. B를 팔았을 땐 B%의 이익이 남는다고 했잖아. 원가의 X의 B%. 요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는 300개를 팔았대. 그럼 플러스 300 곱하기 얘는 몇 %의 이익이 남는다고 했어? 20%의 이익이 남는다고 했거든. 곱하기 X가 전체 원가의 19%의 이익이 남았다고 했어. 그럼 난 전체 몇 개 팔았니? A도 100개, B도 100개, C는 300개를 팔았으니까 총 500개를 팔았겠죠? 근데 19%의 이익이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9 곱하기 원가는 어차피 다 X로 똑같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여기도 100, 100, 100, 100, 100, 여기는 300. 그 다음에 여기도 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3이 60X가 이쪽은 5 곱하기 19니까 5, 9, 45, 95,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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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다 약분하고 60만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95 빼기 60이니까 35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때 A와 B를 각각 200개씩 C를 100개를 팔면 전체 원가의 몇 % 이익이 남는지 구하시고 있잖아. 그래서 이번엔 A를 몇 개? 200개. 그럼 곱하기 100분의 AX 됐니? 그 다음에 B도 200개 200 곱하기 100분의 AX 플러스 C는 100개 100 곱하기 100분의 20X가 우리 얼마가 될 거냐? 100분의 안지 총 이번에도 500개를 팔았으니까 500 곱하기 100분의 P%라고 해보자 이거거든. 지금 A와 B를 각각 200개씩 C를 100개씩 팔았을 때의 전체 원가의 P%의 이익이 남는다고 하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요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고 얘를 약분하면 2AX 더하기 B죠. 이게 왜 갑자기 A야? BX 플러스 20X가 여기는 5PX 이렇게 될 거고 X는 어차피 약분해서 날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2A 더하기 2B니까 2A 더하기 2B는 A 더하기 B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가 70 더하기 22 5P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70 더하기 20은 90이니까 걔를 5로 나눠주면 P는 얼마가 될 거냐? 1호는 5, 8호 40, 총 18%의 이익이 남는다? 이게 답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C는 20%인데 A 더하기 B는 35%밖에 안 되니까 A와 B를 많이 팔면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음 14번. 어느 비어있는 500리터의 용량의 물탱크에 두 개의 관 A와 B를 함께 사용하여 물을 가득 채우는데 10분이 걸리고 가득 채워진 물탱크에서 관 C를 사용하여 물을 모두 빼내는데 20분이 걸린다. 또한 이미 300리터가 채워진 물탱크에 먼저 관 A를 열어 7분 동안 물을 채우고 관 A를 잠그고 12분 동안 관 B를 열어 물을 채우는 동시에 관 C를 열어 물을 빼내면 물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때 관 A만을 사용하여 빈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의 단위는 분, 용량의 단위는 리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A관을 흐르는 물체, 그러니까 A관은 우리 1분당 X리터를 채우거나 빼낼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B관은 우리 분당 Y리터를 채우거나 빼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그 A관이나 B관을 흐르는 액체, 물의 속력인 건데, 어쨌든, 요렇게. 이거를 XY라고 줄 거야. 그러면 두 개의 관 A와 B를 함께 사용하여 물을 가득 채우는 데는 10분이 걸린대. 즉 X 더하기 Y에다가 A와 B의 관을 동시에 이용하여 10분 동안 물을 채우면 얼마를 채울 수 있대? 500리터를 채울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가득 채워진 물탱크에서 관 C를 사용하여 물을 모두 빼내는 데는 20분이 걸린대. 그러면 관 C는 500리터를 빼는데 우리 10분이 걸린다고, 아니 20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1분당 얼마만큼씩 빠져야 되는 거야? 25리터씩 빠져야 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우리 C관은 분당 25리터씩 물이 빠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20분 동안 물을 빼내면 가득 채워진 물탱크에서, 즉 500리터의 물탱크에서 관 C를 이용하여 20분 동안 물을 빼면 500리터가 빠지는 거 아니겠니? 이해됐죠? 따라서 일단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어야 돼요? 이거 10으로 나눠주면 5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랑 Y를 구해야 되니까 식 하나가 밑에 조건이 하나가 더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미 300리터가 채워진 물탱크에 먼저 관 A를 열어 7분 동안 물을 채워주고, 자 300리터가 채워진 그거에 7분 동안 A로 물을 채운대. 그러면 7X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관 A를 잠그고 12분 동안 관 B를 열어 물을 채우는 동시에 관 C를 열어 물을 빼내면 그랬거든. 그럼 플러스 12분 동안 B는 채우고, 그러니 C는 빼낸대요. C는 빼낸대요. 하면 물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럼 500이 된다. 두 번째, 요 식을 만드는 게 좀 어렵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얘는 정리를 해주면 7x 플러스 12y가 12 곱하기 25를 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 이것도 300이네. 그러면 300 빼기 300이니까 날라가고, 그래서 7x 빼기 10, 7x 플러스 12y도 얼마가 돼? 500이 된다?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이때 A만을 사용해서 빈 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X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곱해요. 그럼 12x 플러스 12y가 50에다 12를 곱하면 600인가요? 600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때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은 12x 빼기 7x니까 5x가 100
따라서 x는 얼마야? 20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 관만을 이용하여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0을 20으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 다니는 분이 걸리는 거겠지. 네, 답은 3번이에요. 얘는 적절하게 미지수 설정하고 로식 만드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까지만 만들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다. 자, 15번. 윤호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P 지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P 지점부터는 걸어서 갔다. 다음 성현이는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P 지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P 지점에서부터는 걸어서 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출발하여 40분 후에 만났고 성현이가 윤호보다 10분 일찍 도착하였다. 두 사람 모두 자전거를 탈 때의 속력이 분속 5분의 1, 걸을 때는 속력이 분속 15분의 1로 같을 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거든.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윤호는 P 지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P 지점에서부터 걸어갔다고 했고 성현이는 거꾸로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P 지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갔고 됐니? 그 이후로는 걸어서 갔대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자전거를 탈 때의 속력이 분속 5분의 1로 똑같고 걸을 때의 속력은 분속 15분의 1로 똑같다고 돼 있어요. 이때 두 지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40분 후에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40분 동안 얘네들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얼마가 될 거냐? 야, 어차피 A와 B가 지금 윤호와 성현이가 동시에 출발한 거죠. 잠깐만,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가는데 P 지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P 지점부터는 걸어서 갔고 성현이는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P 지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시험 할게요.